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 파산하신 분 한번 왜 두 번 다시 파산 면책이 들어오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도곡동에 사셨습니다. 채무자 명의로 1000에 80, 역삼동에 1000에 80, 이제 주로 월세를 살았죠. 1000에 80, 1000에 80, 1000에 100. 그 다음에 이제 우면동, 여기가 이제 서초구에서 이게 새로 이제 SH공사나 이런 데가 많이 들어와 있죠. 여기. 그래서 이제 임대 아파트입니다. 실제 3,220만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마을금고에서. 근데 마을금고에서는 바로 대출을 해주고, 이거 나중에 문제가 자기네들 못 받을 수도 있죠. 이분이 망하면 강제 집행도 정지가 되죠. 제한되죠. 3,700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양도를 받습니다. 채권 양도를. 그리고 나서 이분은 그나마 이걸 지렛대로 해서 거기에서 살 수는 있는 거죠. 월 35만 원만 내면 자기 있던 돈 한 800 정도 보태서.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SH공사라든가 LH공사, 서민용 임대 아파트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걸 허용을 하고 광범위하게 이게 그냥 계속 연장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이자만 내고. 결국 그 돈은 채권자 입장에서 뜯길 일이 없죠. 자기가 이미 양수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겁니다.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맞죠. LH공사는 아예 자기 명의로 계약을 하잖아요. 8천만 원. 본인 부담금은 5%인가 2.5% 내게 하고 8천만 원이면 200에서 한 400 정도를 채무자가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를 7,600은 공적 자금으로 일단 계약서를 쓰고 이 사람은 거기서 살게 하죠. 그분은 7천만 원에 대한 아주 싼 이자, 요즘 한 3%, 4%니까 7321, 한 20만 원에다가 관리비 정도만 내죠. 그게 월세죠. 시중 일반 금리를 적용한 월세보다는 훨씬 싸죠. 이분은 이제 미용사였습니다. 2005년, 2007년도에 미용실 미용사, 피부관리사, 그 다음에 이제 2014년에 17년도에 또 네일아트,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미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셨고, 지금은 이제 이 네일아트 쪽으로 가끔 일이 있으면 하시는 정도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 후 생계를 유지하기 일을 시작했으나 지출이 늘어나죠. 당연히. 애들을 혹시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오나요? 2016년 10년 파산 면책을 한번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파산 면책이 되게 유행할 때죠. 8년, 9년, 10년도. 그래서 이후 네일 아트를 배워 2015년경 이 분야에서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여기 창업을 해서. 근데 네일 아트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되게 여러 곳에 있죠. 그쵸? 아예 집에서 직접 하시는 분도 있고, 그쵸? 이것도 이제 한때 유행이 됐지만, 이제 손님이 엄청 경쟁자가 많으니까 점점 손님이 줄어들었고, 생활비 유지조차 힘들어졌죠. 생활비를 이제 벌어들이기조차 힘들어서, 사금융 대출 받고 돌려막기를 하고, 2017년도에는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포기한 이후 사업도 그만두면 당연히 개인회생은 불가능하죠. 정규적인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보시면 이제 채무자 있고요. 지금 네일아트에서 이제 한 120 정도 일용직으로 해서 벌고 있습니다. 부모님 계시고요. 이제 딸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용업 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쪽 비슷한 분야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은 현재 군 복무 중이고요. 파산채권 6,100입니다. 대부분 이제 사업하면서 진 빚이고 개인 빚도 좀 있습니다. 현재 재산은 사실 4,421 중에 이미 3,500인가요? 그건 이미 넘어갔죠. 3,800인가? 그거는 넘어갔으니까 그걸 빼고 나머지 금액이 이제 실질적으로 채무자 명의 재산입니다. 3,220이군요.
새마을금고에 채권 양도하였고 채무자가 보유한 임차보증금은 1200만원으로 면제재산 범위 내의 소액보증금이죠. 그래서 이건 환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해하신 분이 있어요. 채권자 중에. 근데 아마 어떤 사우나 한증막 같은데 여러 코너가 있잖아요. 뭐 피부 관리, 그 다음에 뭐 네일 아트, 그 다음에 무슨 뭐 여자들 뭐 있죠? 뭐 화장하는데, 마사지 하는데 무슨 뭐 여러 군데가 있죠. 근데 그런 코너 중에 네일 아트를 이제 운영하겠다면서 이제 900만 원을 빌려간 겁니다. 근데 이제 돈을 안 주니까 고소한 거예요.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지금. 1억 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개인회생 중이었으므로 그 당시에 900만 원 정도면은 빌린 거는 이미 변제 능력이 없다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사실. 그럼 다 기소가 됩니다, 이런 게. 진짜 기소가 많아요, 요즘에. 요즘 특히 채무자들 중에 막 이제 파산 앞두고 마지막에 꾼 돈, 파산 신청 한 6개월에서 1년 안에 꾼 돈을 고소를 하면 기소 안 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에 돈 꾸는 게 결국은 왜 꾸겠습니까? 돌려막으려고 꾸는 거죠. 이자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자기 또 먹고 살아야 되고,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종합적으로 맞물려 있죠, 사실.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막 기소하면은 참 엄청날 겁니다, 사실은. 지금 뭐 제가 파산 요즘 같이 기소가 많은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채무자면 툭 하면 기소, 뭐 공소장. 예전에 이제 공소장을 저희가 받았는데 이제 우편물 촉탁을 안 하거든요, 올해부터 선택적으로. 저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만, 뭐 채무자들이 일단 상담을 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뭐 대부분 보면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럼 국선변호 해서 그냥 뭐 대부분 자백하죠. 또 무죄를 다퉈서 또 뭐 위축돼 있죠, 사실. 그럼 그 부분만큼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 똑같죠. 이런 거 손해배상,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해당되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은 다 면책이 되더라도 요 지금 한증막과 관련해서 고소고발한 900만원 요거는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소 사건이 엄청납니다, 지금. 2011년 서울회생법원, 이게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됐죠.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이 있고 2017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였으나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주거지 임차보증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으면서 채권 양도 방식으로 새마을금고가 이미 양수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실제 보유한 금원은 1200만원으로 환가가 불가능합니다. 네일 아트 결국은 뭐 이것도 아주 경쟁이 심한 분야죠. 그래서 막판 그 차용한 부분을 고소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수사기관도 이제 좀 기소 여부를 이제 신중하게 판정을 해야 되는데, 대개 이제 파산 면책 중이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이미 뭐 변제 능력이 없다는 거를 이제 추단을 하기 때문에 검사가 쉽게 볼 거 없다 해서 기소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좀 주의를 요하는데, 뭐 결국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이제 뭐 벌금 내지 집행유예로 또 법정 구속은 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주 무슨 뭐 악질적이지 않은 한 채권자도 참 어느 정도는 또 뭐 신용 같은 거를 잘 조사를 해야 되는데, 금융기관은 고소를 안 하죠. 금융기관 주로 개인입니다. 개인. 이런 것처럼 주로 개인 대 개인, 거기에 대부분 이제 고소 기소가 아주 유행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